일본이 또다시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지난 22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유엔 창설 75주년 기념 연설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입에 대한 의욕을 표명한 것입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75주년 기념회의에 보낸 화상 연설에서 일본처럼 유엔에서 중책을 맡은 능력과 의사를 가진 나라가 확대된 안보리에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상임이사국으로서 진지하게 그 책무를 다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사회 실현에 공헌해 나갈 각오라며 상임이사국 진입에 대한 의욕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상임이사국이 되겠다며 사력을 다해왔지만 대다수 유엔 가맹국에 의해 묵살되어 왔습니다. 특히 일본은 중국과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으로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행태로 우리를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뻔뻔하게 상임이사국이 되겠다며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일본은 지금 우리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유엔은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연합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 불리는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국 5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5개국은 안보리에서 찬성 기권 외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거부권이 행사된 안건은 그대로 부결됩니다. 전 세계 193개국이 모인 유엔에서 제 아무리 다수 회원국이 모은 총이라고 해도 5개 상임이사국 한 나라가 거부권 행사하면 안건이 자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임이사국은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고 꾸준히 이 자리를 노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입니다. 이 4개 나라들은 저마다 이유를 들며 자신들의 국가가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5년 독일과 일본은 무려 110개국으로부터 지지를 얻으며 18개국으로부터 추가 지지를 얻어내면 안보리 확대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이탈리아를 앞세운 커피클럽의 유력에 상임이사국의 꿈은 날아갔습니다.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는 지포를 저지하기 위해 1995년 반대파 국가들은 합의를 위한 연합 UFC를 만들었습니다. 1995년 반대파 국가들의 유엔 대사들이 처음 회의를 위해 모였을 때 이탈리아 대사 프란치스코 푸치에 여러분 우선 커피 한잔 하시죠 라는 말에서 이른바 커피클럽으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서로를 침공하거나 탄압한 적도 없고 민족이나 언어, 문화 등 사회나 경제적으로 접점이 없을 법한 국가들이 하나의 깃발 아래 뭉친 것이었는데 상임이사국 문제는 각국에게 너무나도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와 한국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커피클럽 가입 국가들 모두가 지포국가 전부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독일의 진출만 반대했고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을, 파키스탄은 인도를, 한국은 일본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들이 뭉친 것은 한국이나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등 반대로 외치는 국가 혼자서는 지포국가들을 견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내가 너희 편을 들어줄 테니 너도 우리 편을 들어 서로 반대의 힘을 합치자라는 식으로 커피클럽 회원국들이 서로 힘을 합친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지포는 상임이사국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커피클럽은 힘을 합쳐 그 길목을 막아왔습니다. 특히 일본은 처음에 많은 국가들의 환심을 사며 지지를 얻어냈으나 커피클럽의 강력한 활약으로 2005년 유엔 전체 가입국 191개국의 60%가 넘는 119개국이 반대하며 좌절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세운 일본의 역사 왜곡과 영토 분쟁으로 미국과 중국까지도 반대 모임에 참가하게 됐는데 당시 산케이신문은 미국에게 배신감을 토로하며 미중이 반대파 힘을 실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한일 외교전의 대승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독일의 상임이사국 도전은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였습니다. 2005년 당시 일본은 주변국 한국과 중국에게 가장 낮은 지지율을 받았지만 독일은 주변국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6개국 국민들에게 평균 72%라는 찬성 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독일은 GDP 4위의 경제 대국으로 2위에서도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은 전범국임에도 주변국의 진정 어린 참여와 반성을 하면서
주변 유럽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2005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독일을 국빈 방문했을 때 독일이 만약 상임이사국에 가입할 대상이 된다면 독일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독일은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히 인정하고 진정하게 반성할 수 있는 아는 양심과 용기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실천을 통해 국제사회 신뢰를 회복했다며 독일의 과거사 청산 방식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상임이사국에 아직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지지를 받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반대에 이어 폴란드나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불가리아 등 유럽의 여러 국가들의 반대에 저지당했습니다. 그렇게 사과하고 반성했음에도 독일에게 과거 전범국이라는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독일도 국제사회의 마음을 얻지 못했는데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등 지포 4개국에 대해 일본만 빼고 독일 등 다른 3개국의 진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일본에 대해 역사를 존중하고 책임을 지는 나라만이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들어가기 위해 믿고 있었던 것은 사실 돈밖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엔 분담금에서 미국에 이어 2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이 돈을 많이 내니 상임이사국 자리를 내놓으라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상임이사국에 들어가기 위해 중남미에 처음으로 정보개발 원조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게릴라 직업훈련까지도 해주기로 했으며 아프리카 수단에는 1억 달러 복구자금 제공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커피클럽과 공조하며 강력하게 반대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942년 3월 일본군이 진주했을 때 인도네시아인들은 350년간 이어진 네덜란드 식민 통치의 쇠사슬을 끄는 은인으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곧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수확한 식량을 빼앗아가고 남성은 강제노역에 동원하고 여성들은 종군 위안부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에게 저질렀던 만행을 인도네시아에서도 똑같이 저지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한국을 따라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일본은 오랫동안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게도 반대를 당하며 쓴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당시 북한 노동신문은 일본이 강제노역, 종군위안부, 역사유적 유물의 파기 약탈 등의 만행을 조선 인민들에게 저질렀으나 몇 푼의 돈으로 제 많은 과거를 어물쩍게 넘겨버리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노동신문은 오늘날 죄 많은 과거를 성근하게 청산하고 있는 도이칠란드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은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고 있다며 과거 청산 문제에 대한 그릇된 태도로 하여 일본은 적국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응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본이 국제사회 인정과 신뢰를 받으려면 과거 재행에 대해 성실하게 반성하고 사죄하며 세계가 납득이 가게 응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아베가 총리직에 물러나자마자 1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이어 자신의 임기 동안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일본을 깎아내리지 못하도록 했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스가는 이런 아베를 계승한다고 말하며 과거 역사를 참여하는 것이 아닌 왜곡하는 노선으로 더욱 들어섰습니다. 이 같은 일본은 상임이사국이 되어서 국제평화에 기여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일본이 할 것은 과거에 대한 참여와 반성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국제사회를 위하는 길은 상임이사국에 영원히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